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옥 강사입니다. 전 시간에는 토지의 분류, 5분짜리가 아니죠.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최근에 나온 경향을. 그럼 이번에는 주택인데, 주택에 대한 분류인데, 주택의 분류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다. 신경 써야 되는 주제다. 그럼 일단 먼저 생각해봐요. 주택의 분류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공동이냐, 단독주택이냐. 그리고 작년 중개사 시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런 종목들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자, 주택법상 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눌 때 일단 질문, 이게 주택법상의 분류입니까? 건축법상의 분류입니까? 고민하지 마. 부동산에서는 크게 중요치 않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별할 때는 일단 줄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줄을 크게 아파트 가장 큰 것부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한자, 연립 두 글자, 다세대 세 글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건물의 규모는 항상 두 가지로 결정을 하죠. 건물의 규모. 하나는 층, 하나는 면적. 근데 대부분 실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층이 중요하다 있어요. 층이. 그래서 항상 단독주택은 몇 층까지, 단독주택은 몇 층까지, 3층까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3층까지, 3층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4계층, 5계층 나오면 공동주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면적은 일단 660제곱미터로 최근 개정으로 다 통일됐잖아요. 다중주택까지 660제곱미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660제곱미터 수치는 중요치 않고 초과냐, 이하냐. 초과냐, 이하냐. 이런 것만 보면 되죠. 그러면 일단 갑니다. 자, 공동주택은 줄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줄을 아파트에 연립에 연립, 다세대, 다세대 이렇게. 그리고 아파트는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가끔씩 층수라고 하지 말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또는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이렇게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법조문에는 정확히 표현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어떤 용도를 분류하고 있어요? 주택을 분류하고 있잖아요. 주택을. 그러니까 주택을 분류하니까 층수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면적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시험 암기할 때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주택으로 사용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은 3층을 넘을 수 없다라고 제가 했으니까 그럼 결국 연립 다세대는 몇 계층? 4계층이 되겠죠. 4계층.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지문을 볼 때 4계층이라고 딱 되어 있으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인 거죠. 연립 아니면 다세대. 자, 연립과 다세대는 층이 4계층으로 똑같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법 선생님들이 어떻게 암기해요? 연립, 연초, 그 다음에 따이 이렇게 하잖아요. 연초 피면 따이 한다고. 그래서 연립 나오면 660제곱미터 초과고 나머지 다세대, 다가구, 다중, 다자 나오면 전부 다 따이 이하고 그리고 시험에서 항상 이게 잘 나온다고 제가 누니 말했습니다. 지문을 딱 봤더니 4계층이야. 그럼 연립 아니면 다세대요. 그리고 딱 봤더니 초과라고 돼 있어. 그럼 연초니까 연립이구나. 이하면 따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단독주택은 용어 자체가 일단 중요하죠.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야. 다가구. 그리고 밑은 다중주택이고 다가구, 다중주택이고 최근에 다중주택이 시험은 잘 나오고 자, 다가구 봅시다. 다가구는 일단 3계층 그리고 660 이하죠, 이하. 그리고 요런 게 하나 추가되어 있네요. 19세대 이하.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이게 다중이죠. 다중.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합니다. 여러 사람이 거주합니다. 이게 다중주택이잖아요. 다중주택. 그리고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닐 거.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닐 거. 그리고 구조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뭘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줄을 세워야 된다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4계층 나온다. 연립, 다세대. 그리고 연초, 연립은 초과. 따는 이하. 그리고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다중,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한다.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니어야 돼요. 기숙사처럼 독립된, 우리 하숙집이죠. 기숙사가 아니라 하숙집처럼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니고 구조는 뭐 3층,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 이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주택 외 건축물이에요. 주택 외 건축물인데 뭘로 사용해요? 주거시설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택은 아니라는 거죠. 주택은 아닌데 주거용 시설물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준주택이죠. 준주택. 이번 평가사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니? 준주택의 종류를 물었어. 그러면 뭐 공법 시간에 맨날 하는 거 아니야. 닭이 언제 오노 이렇게 통닭 시켰는데 호프랑 시켰는데 닭이 언제 오노 이거잖아. 닭이 언제 오노.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봅시다. 자, 오는 오피스텔인지 알아. 오피스텔. 기는 기숙사고, 노는 무슨 노인 뭐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 근데 다가 뭐냐는 거야. 다. 내가 아는 다가 너무 많아.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다중주택도 있고, 이 다가 뭐냔 말이야. 다중생활시설이죠. 다중생활시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이미 분류되어 있고, 다중주택도 단독주택의 종류로 주택으로 이미 분류되어 있잖아요. 주택으로. 얘는 준주택이단 말이에요. 준주택. 주택이 아닌 애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놓치면 안 된다. 닭이 언제 오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에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일단 주택법은 주택을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나누고, 국민주택이 아니면 민영주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법 규정을 안 본 사람은 갑자기 지문에 이렇게 나와. 뜬금없이 주택법상 주택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옳은 거 틀린 거 했는데,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옳은 지문이지. 주택법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주택을 봐야죠. 국민주택. 일단 내가 아는 국민주택은 이거죠. 이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우리가 흔히 국민주택이라 그러면 85제곱미터, 평으로 하면 25평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실무에서 부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25평 이하죠. 근데 다음 어느 하나가 뭐니?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기에는 다 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다 들어가는 거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했다. 그러면 직접 건설한 25평이요. 그러면 국민주택이죠.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민간이더라도 민간 건설업자라도 국가나 지방의 지원을 받거나 재원의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했다. 그러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민간 건설이야. 현대건설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지만 국민주택을 건설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잘 나오죠? 항상 몇 세대 미만,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항상 잘 나오는 게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야.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물었단 말이에요. 정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정말 꼭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4페이지 보면 빵꾸는 또 4페이지 보면 여기 5번이 있어. 여기는 지금 적지 않았지만 여기에 5번이 있다면 5번. 5번이 공공임대주택의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알아야 될 종류들 싹 적어져 있다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뭐 기존주택 매입, 기존주택 전세, 이런 것들 눈도장 한번 찍어야죠. 자, 그럼 공공임대주택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잘 봐. 자, 흐름이 이래. 누군가 주택을 누군가 마련했어요. 누군가 주택을 마련했어. 그런데 이 주택을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만들었다. 조달했다. 그럼 공공주택이야. 그리고 반대로 민간이 뭔가 주택을 조달했습니다. 그럼 민간주택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을 조달한 다음에 그걸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죠. 첫 번째, 임대로 돌릴 수 있잖아. 항상 우리 부동산 산업의 첫 번째가 임대업이고, 임대 귀찮아요. 그럼 뭐예요? 분양업이잖아요. 분양. 이게 공급업이고. 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공이 일단 주택을 마련하고 이 주택을 임대로 돌린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분양주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험은 항상 이게 잘 나오는 거죠. 분양주택이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공이 주택을 마련하고 그걸 임대로 돌린다. 이게 공공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 자,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게 있어. 공공이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건설이잖아. 공공이 주택을 건설을 통해서 마련하고 그걸 임대로 돌린다. 이게 우리 상식인데 지금은 건설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해서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해서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고 그 매입한 주택을 다시 임대차로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건설뿐만 아니라 매입하기도 하고 임대해서 주택을 마련하기도 하더라. 이 정도 기억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 50년 이상 그 다음에 영구 이게 뭘 뜻해요? 임대 의무기간 50년 이상 영구 그러면 이게 영구 임대주택이고 그리고 임대 의무기간이 30년 이상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이고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잘 알고 있어. 50년 이상 영구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 30년 국민임대주택 이것만 암기하지 말고 여기 좀 깔끔하게 법조문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우리가 정말 익숙한 임대주택이 영구 임대주택이잖아요. 줄여서 영구주택, 영구임대, 영구주택이 아니라 줄여서 영구임대죠. 영구임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 영구임대.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좋냐? 자, 영구임대. 잠시만요. 영구임대. 이 영구임대가 뭡니까?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받았어요. 이건 당연한 소리예요. 그리고 요놈이 다르잖아. 최저소득 계층. 그래서 영구임대가 요건이 엄격하죠. 자, 그 다음에 국민임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저소득 서민이고 여기는 저소득 서민이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소득 계층 그러면 영구, 임대 의무기간은 50년 이상 영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서민, 저소득 서민은 국민임대주택 30년 이상. 자, 그리고 요거죠. 젊은 계층, 이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별도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행복, 암기 코드가 젊은 층의 행복, 젊은 층의 행복, 행복주택. 그리고 장기 전세계약,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뭔가 임대주택을 뭐 한다 그러면 장기 전세주택, 장기 전세주택. 그리고 나머지 뭐 있어요?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뭐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봤더니 최저소득 영구, 저소득 서민, 국민, 그 다음에 젊은 층의 행복, 행복주택 이렇게 뭔가 나누고 있잖아. 뭐하러 나누냐는 거야. 그거 다 통합해서 그냥 할당해서 나눠주자는 거죠. 이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이라는 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분양의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이런 게 최근에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임대주택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시작에 임대주택은 항상 공공이 마련을 하는데, 아니 공공주택은 공공이 마련하는 주택인데 건설뿐만 아니라 매입하기도 하고 임대하기도 하고, 임대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기존 주택의 매입 임대주택이 있고, 마지막이 기존 주택의 전세 임대주택이잖아.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돌린 것도 있고, 기존 주택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게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이다.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좀 해줘야죠. 기억됐다? 하나 더 있어. 큰일 날 뻔했어. 자, 해봐요. 자, 평가시험에서는 뭔가 사례를 줘. 이게 지금 뭔가 바닥 면적이 현재 몇이고 몇 층짜리고 막 이렇게 사례를 주고, 이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냐 이런 걸 구분하라는 걸 주는데, 우리가 항상 층수 산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층수. 자, 층수 산정할 때 조심할 거. 요거 한번 봅시다. 층수. 자, 일단 지하층은 층수 산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하층이 법률 용어는 아니죠. 지하층은 신호에서 그냥 지하라고 하는 거죠. 지하층은 층수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 다음에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이렇게 나오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건 층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외관으로는 5층이야. 외관으로는 5층인데 막상 가봤더니 1층 전부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4계층인 거야. 4계층. 그러면 연립아니면 다세대가 되는 것이죠. 연립 아니면 다세대. 층수 산정하는 거 건축법에서 하잖아. 건축법에서 하는데 이게 사례로 주면 이걸 알아야 뭔가 층수하고 면적을 산정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